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가를 잡는 데 전념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환율이 오르자 이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따른 곡물 공급 차질이 지속되자 옥수수와 대두 등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1분기 성적표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났는데 건재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물가와 통화정책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하방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물가와 성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분석해 금리의 정책 방향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가와 금리 등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 이상 올라간 상황이라 이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침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시그널을 주어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향후 금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 오늘까지는 물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5월과 7월은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물가 상승세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 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가나 경제 성장률의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어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이 후보자는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자녀 재산, 세자녀 교육비, 인사 논란 등도 거론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 후보자 자질에는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 자금 인출과 개인의 달러 매도 등으로 지난달 거주자 외화 예금 50억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927억 1천만 달러로 2월 말 대비 54억 3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업 예금이 44억 7천만 달러, 또 개인 예금은 9억 6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 예금 감소에 대해 기업이 해외 투자 자금과 수입 결제 대금을 인출하고 개인은 환율 상승에 달러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첫 특별지역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지향점으로 내건 특별지자체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건데요. 정부는 오늘 오전 부울경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협약식 및 합동 브리핑을 열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밝혔습니다. 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 사무 처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고 우선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로의 발전을 목표로 광역철도와 대중교통망 설치,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공동사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따른 곡물 공급 차질이 이어지자 옥수수와 대두 등 곡물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료와 닭고기 관련 종목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혜림 기자입니다. 러시아발 지정학적 우려에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에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사료나 닭고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종가 기준 사료 관련주인 대한제당은 전주 대비 34.25%, 현대사료는 92.57%, 한일사료는 102.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 육계 관련주인 마니커는 28.5%, 하림 16%, 이지홀딩스 9%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대한제당과 현대사료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한일사료는 15일과 18일 상한가를 달성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소맥과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입 다변화에 따라 국제 사료업체의 가격 부담이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관련주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당 8.13달러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10% 가까이 상승하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맥과 대두도 각각 5.33%, 2.8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농산물 가격 강세의 원인 중 하나인 라니냐 기후와 공급 이슈가 완화된다면 2분기부터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황병진 NH투자증권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공급 불확실성과 미국의 겨울 밀 작황 악화 이슈에 밀 가격 강세 전망을 지지한다며 다만 라니냐 기후 소멸 등 원인으로 비료 가격 상승세는 2분기부터 점차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건설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난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건설 원자재 급등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이란 조사 결과인데요. 설석윤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한 반면 레미콘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예년보다 크게 오르면서 영업이익은 떨어질 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현대건설과 GS건설, DLENC,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의 올해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1조 6,104억 원, 영업이익은 8,255억 원입니다. 지난해 1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10.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0.7% 감소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건설과 DLENC, 대우건설은 매출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광주 사고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현대산업개발도 매출은 40% 이상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6.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GS건설은 유일하게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1년 전보다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가는 원자재값 인상이 대형건설사 실적 난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일 재료비 기준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미콘은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이 지난해 6월 이후 47% 상승했고 철근 가격 역시 지난해 초 대비 4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등 정책 기반이 다져질 올해 하반기 건설사 실적이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발표 뒤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감에 선뜻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파트 값이 결국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르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러한 불안감이 고점에 좀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문회 때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 위원장의 오전 발언을 언급하며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장관 청문회 때는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대책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 발표에 부동산 정책은 우선 제외됩니다. 일단은 새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하면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규제 완화가 지금 딱 꼽히고 있는 건데 이게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대부분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고 대출 완화 정책과 공시가격 동결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기대 심리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최근 서울 지역 매매 수급 지수가 100에 가까워지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86.8로 저점을 찍은 뒤 대선 직전인 3월 7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지난 15일까지 6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 지역과 일기 신도시에선 아파트 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신현대 11차 아파트 전용 면적 183.41제곱미터는 지난달 17일 5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호 신고가보다 10억 원가량 급등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시범 삼성 아파트 전용 면적 171제곱미터는 24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0년 10월 17억 원이었습니다. 2년 새 8억 원 정도 뛴 겁니다. 이렇게 수요자들의 기대감만으로도 집값이 크게 뛰고 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그 지역 호가가 뛴 점 등이 인수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자칫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지금 보이기도 하고요. 또 보면 건자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라고 저희도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 원가 부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분양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전체 공사비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 비용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도 같이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 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E는 지난 15일 한국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일종 시멘트 가격을 1톤당 78,800원에서 98,000원으로 15.2%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시멘트 제조사들도 단가를 서서히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시멘트 값이 오른 이유는 국내 유통되는 물량의 75%가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시멘트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유연탄 가격은 2020년 1톤당 평균 7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사상 최고가인 422달러까지 폭등했고 최근에도 33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연탄의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가격 인상의 충격도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 또한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 단가를 20%가량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의 인상 요인을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건축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1일부터 2.64% 인상했습니다.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건축비 상한 금액 178만 2천 원에서 182만 9천 원으로 오른 겁니다. 집값 자극 요인이 정책 기대감도 있고요.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도 있고 또 공급난 우려라는 얘기도 있는데 공급난 우려 얘기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주택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위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큰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재건축 단지는 5,930세대를 철거하고 12,032세대를 짓는 사업인데 이 공사가 늦어져서 올해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공급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에선 부족한 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밖에 없는 상황에서 둔촌주공 재건축과 같은 큰 규모의 물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급난이 심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누적되던 갈등이 건설 현장 곳곳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인데요.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6월경에 늘어난 원가 부담 등으로 다수의 현장이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단지들의 분양 시기를 점치기 힘들어지면서 오갈 곳 없어진 대기 수요가 발생해 매매나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맞물리며 서울 빌라 매매 시장에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빌라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R12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매매는 7,61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6,818건으로 60제곱미터 초과 80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거래 중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이 89.5%를 차지한 것으로 이는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 R114는 서울 빌라 매매에서 소형의 비중이 커진 주 원인은 아파트값 급등이라며 소득과 자산이 낮아 아파트 매수가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빌라를 매수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며 메신저를 이용한 범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1,6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가운데 메신저 피싱의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65.7%가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된다며 속아서 송금한 경우엔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로 미주 취항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요 도시를 오가며 국가 간 경제, 문화 교류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왔는데요. 장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1972년 4월 19일 오후 9시 19분 대한항공의 보잉 707Z 항공기가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와이를 거쳐 LA까지 운항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태평양 상공 여객기 취항입니다. 대한항공의 미주 취항이 오늘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50년 새 연간 수송 인원은 69배 증가했고 운항 노선은 2개에서 13개로 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대한항공 노선망은 미주 주요 도시를 취항하며 한미 양국의 경제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잇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항 이후 양국의 사회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미국 내 약 1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유발했고 연간 17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입니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취항을 계기로 성장을 거듭해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43개국 120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 18일 오후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50년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대한항공의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은 한미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를 잇는 창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글로벌 항공사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 4월 초 기준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최근 출시한 스마트 모니터 M8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가 늘어났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사전 판매 물량이 조기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PC 연결 없이도 업무와 학습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올인원 모니터로 현재 스마트 모니터는 총 11종의 라인업을 갖추었습니다.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배달원 수는 42만 8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9.7%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배달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0월 배달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22.6%가 급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배달 음식 주문과 온라인 쇼핑이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남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등 진해망권 4개 지자체가 문화관광 경제벨트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발맞춰 진해망권을 중심으로 문화와 관광, 경제 등을 아우르는 상생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은상 기자입니다.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등 진해만을 둘러싼 4개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해만권 문화관광 경제벨트 구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협약은 진해만권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하나의 바다를 가운데 놓고 4개 시군이 다 마주보면서 경제 공동체입니다. 나름대로 협조도 협력도 많이 했지만 지금 특별히 더 그런 것이 요청되는 시기가 아닌가. 4개 지자체는 이번 협약으로 진해만권을 문화와 관광, 경제 등을 아우르는 하나의 벨트로 조성해 지역에 특화된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협약에는 조선 해양산업 활성화, 민간 투자 사업 확대, 해양 폐기물 공동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6월 신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고 국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4개 시군 모두 지역 경제 위기 극복과 또 지역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불렸던 진해만권.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해 고용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진해만권이 문화관광 경제벨트 구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화창한 하늘에 낮 동안 따뜻하겠는데요. 서울은 22도, 광주는 25도, 대구는 24도로 평년 기온은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고요.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서늘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북과 광주, 경북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겠고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등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춘천과 대전 23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속초 25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따뜻하거나 다소 덥겠습니다. 전주 25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해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도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은 제주에, 금요일에는 중북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